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코스닥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번이죠. 코스닥 화학.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업종의 이름이 화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코스피의 화학업종의 흐름을 추종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화학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에 있는 것처럼 뭐 대형 정유주라든지 이런 대형 뭐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조금 그 사업을 비슷하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재 사업을 하는 그런 소재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태양광, 일반화학, 그리고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화학 관련한 여러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화학의 흐름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업종의 흐름 자체는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선반영된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 조금 움직여주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 추세적인 그런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화학업종하고 또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트위터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화학업종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자, 기업들의 이름이 보이시죠? CSA 코스믹 화장품 기업이죠. HRS. 과거에 해룡실리콘이었는데요. 방위산업체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SKC 코롱PI, SK바이오랜드, 나노신소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노캠텍. 자, 보시면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대진 DMP, 3D 프린터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만, 동아화성,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금 추억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령 메디앙스, 저출산 관련주죠.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입니다. 상하 프론테크,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솔브레인,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CTK 코스메틱스, 이런 코스메틱스는 뭐 화장품주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쭉 보시면 HT도 마찬가지고요. 또 MPK도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오공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웹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잉크테크, 제닉은 화장품주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KPM 테크, 네,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그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코리아나는 대표적인 화장품주고요. 코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 알코올이나 주정을 만드는, 에탄올이나 주정을 만드는 기업이죠. 한일화학, 또 효성 OMB, 현대 IBT,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업의 숫자가 많죠. 전반적으로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한번 이 관심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앞쪽은 종목 코드고요. 뒤쪽은 종목명입니다. 네,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의 흐름들에 대해서 볼까요? 현대 IBT, 가끔 가다가 이유 없이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죠. 뉴스 한 방에 뻥 튀어가지고 그냥 상승시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효성 OMB, 자, 비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죠.
한일화학, 네. 어쨌든, 예. 아연괴를 주 원료로 하여 뭐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사실 뭐 아연괴라고 하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철강 쪽에 어떻게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 가끔 보다 보면은 약간 그 업종의 경계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 알코올, 주정이나 에탄올 흐름 자체는 괜찮죠. 이게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입니다. 코리아나, 네,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세종시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50, 예, 미세먼지 관련주로 한 번씩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MPK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움직이는 그런 그 종목이기도 하죠. 네, 플라스틱, 예, 을 제조할 목적으로 1차 성형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런 기업 흐름이 설명이 나옵니다. 솔브레인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네, 그런 관련주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과거에 정치인 테마주로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프론테크, 네, 플라스틱 전자기기 부품 소재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 자주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또 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나노 캠텍, 네. 자, 나노 신소재 개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업 흐름 자체는 좋지가 않고요. 나노 신소재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 그래서 소재를 만드는 소재 기업들이 많다. 그런 것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SK바이오랜드 어떻습니까?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SK바이오랜드도 향후에 어떤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KC 코롱 PI, 네. 자,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양한 또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어쨌든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받았을 때는 강하게 계속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 HRS 해룡실리콘이라고 나오죠.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SA 코스미까지 볼까요? 화장품주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주가 된 게 여기 보시면 조성아 대표가 이름이 나오죠. 조성아 대표를 아마 그 30, 40대 그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1세대로서 엄청나게 그 연예인들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분이 이제 기업의 어떤 대표가 되면서 인수를 했죠. 지금 보면 초초스 팩토리라고 나오죠. 이게 조성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진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CSA 코스믹을 보면 흐름 자체가 그렇죠. 이게 바로 중국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한 그 기업들 자체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폭발성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폭발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화학이죠. 코스닥 화학인데요. 길게 한번 흐름을 볼까요? 역시 보시면은 아마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코스닥이 엄청난 거품이 있었죠. 당시에 뭐 버블이 엄청 심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2007년까지 흐름을 보였다가 2008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쭉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코스피 화학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에 주도업종 중에 하나였었다고 봐야죠. 철강과 함께.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다른 흐름인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다만
이 2011년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았었다는 거죠. 2015년에는 오히려 코스피의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적인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들은 코스닥에 있는 그 해당 기업들, 제품을 납품한다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코스피 화학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 코스닥 화학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코스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은 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CSA 코스믹은 앞에 HRS는 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끔 움직임이 나오고요. CSA 코스믹, 그리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SKC 코롱 PI 한번 탄력이 붙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SK 바이오랜드는 SK그룹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정말 크게 받았을 때는, 지수가 다운됐을 때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대기업 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자,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뭐 테마로 움직이죠. 가끔 이렇게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솔브레인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0, 네, 가끔 이런 흐름이 나오죠.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캠트로닉스, 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IBT 가끔 이렇게 이유 없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 하나 띄워놓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효성 OMB, 네, 그리고 자, 리더스 코스메틱, 이 종목은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자,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네모가 있죠. 뭐 상승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2005년 당시에. 자, 이 부분을 크게 한번 볼까요? 2005년의 흐름이죠. 당시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5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몇 배죠? 네, 50배 정도가 이 짧은 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3, 4월이죠.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50배가 상승한. 왜 상승했을까요? 이 종목이 원래는 산성 PNC라는 이름으로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성 PNC, 메디포스트, 조화제약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어떤 바이오를 주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가끔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후에 지금 현재 이름이 리더스 코스메틱이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또 엄청난 흐름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3,000원대 주가가 12만원까지 갔으니까 40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뭐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도. 그런데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발견했던 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바이오 관련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었는데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에 이때네요. 이때 12월입니다. 3,200원 정도에서 추천을 고민하다가 어떤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추천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특수하다고 해서 뭐 이상한 사유는 아니고요. 당시에 이 종목을 놓고 추천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추천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종목을 먼저 추천을 하고 조금 타이밍을 놓친 사이에 반등이 나와서 약간 조금 기다리다가 3,000원이 깨지기를 기다리다가 이 종목을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죠. 당시에 이 종목에 대충 이 정도에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십 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물론 몇십 배를 다 이렇게 뭐 수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또 추억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디저스 코스메틱은 좀 추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왜 드릴까요? 이렇게 과거에 엄청나게 시세를 한 번씩 분출했던 기업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던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권에 두시라,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비슷합니다. 그 코스닥의 화학과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화학의 특징을 추종한다. 그리고 화학 원료 제품, 화장품 원료와 제조 기업들이 많았죠. 코스피 기업의 그 기업들의 공급하는 원료 생산 기업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뭐 당연히 많죠. 그런데 코스피에 비해서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소재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화학, 화장품, 태양광, 2차전지 관련주들 정도의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에 맞게 되면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태양광도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차피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약간 가격적으로 무리가 있지만은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중장적인 테마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그 지수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다운되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제대로 받았을 때 접근하신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시 중장기적인 베팅을 할 때는 종목은 코스피가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코스닥을 보는 게 훨씬 낫겠다. 다만 개별주로서 한 번씩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화학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업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트위터를 등록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화학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